혹시 알고 계셨나요? QYLD, JEPQ, QQQ 이 세 가지 ETF가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기반으로 투자된다는 사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전부 같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같은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친구는 자산이 3배가 되었고 나는 배당만 받다가 원금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지수, 다른 전략, 그리고 10억 원 투자 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선택이 맞는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QYLD, JEPQ, QQQ 이 세 가지 ETF의 전략 차이부터 알아볼게요. 세 ETF 모두 나스닥100 같은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다릅니다. QQQ는 주가 상승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장형, 옵션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주가 상승입니다. JPQ는 일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균형형입니다. QYLD는 100%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주가 상승은 거의 포기하고 배당을 최대화하는 구조입니다. 월 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는 ETF죠. 자, 여기서 잠깐 커버드콜 전략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커버드콜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또는 지수에 대해서 콜옵션을 팔아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 상승 이익은 옵션을 산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옵션 프리미엄만 받습니다. 반면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이 옵션 프리미엄이 내 손실을 어느 정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략의 차이가 수익률과 변동성 그리고 배당 수익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3년 동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제외하고 즉 순수하게 주가 상승만 기준으로 보면 자, QQQ는 25% 상승해서 1억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JEPQ는 16% 상승해서 1억이 1억 1,600만 원, QYLD는 오히려 3% 하락해서 9,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배당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은 QQQ가 32%, JEPQ는 38%, 그리고 QYLD는 15%가 됩니다. 자, 변동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QQQ는 연간 변동성이 약 25%,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 흔들림이 큽니다. JPQ는 커버드콜 전략 덕분에 연간 변동성이 20% 정도로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QYLD는 옵션 프리미엄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변동성이 15%로 가장 낮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 속에서 나는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나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직장도 있고 생활비는 월급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그 QQQ가 잘 맞습니다. 변동성은 높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면 QQQ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은퇴 후인데 생활비가 조금씩 필요하다. 자산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유지되고 커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JPQ가 맞습니다. 배당을 매달 받으면서도 자산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생활비도 나오고 원금도 지켜집니다. 셋째, 나는 이미 은퇴했고 지금 당장 매달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자산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 QLD가 맞습니다. 배당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 성장 여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스닥100에 투자하더라도 전략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장, 배당, 안정성 어디에 무게를 둘지 결정하면 이 TF 선택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출 해결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